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월 이른바 검찰 대학살 인사사건으로 한 차례 충돌을 벌인 이후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놓고 2차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위중교사 의혹 관련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하도록 윤 총장의 지시를 뒤집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2차 충돌의 전말과 전망,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지난 1월 인사 때 한번 크게 충돌을 했었는데요. 네. 총선을 계기로 한 상당 기간, 한 3개월 정도 휴전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싸움을 재개한 것 같은 인상이에요. 아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이제 그동안에도 이거 어떻게 마음은 급한데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그것도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승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뭐 힘을 받았죠. 힘을 받았지. 이건 이제 빨리 정리해야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이 그 이제 압박을 또 계속 하는데, 근데 윤 총장이 이번에 과연 거기서 이 압박에서 그냥 서른 의원이 그랬대요. 뭐 민주당 최고위원. 이 양반 나 같으면 그만뒀다. 어떻게 이걸 더 버틸 수 있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못 버티게 한다는 걸 자기들이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 이제 물러날걸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 참 윤 총장으로서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윤 총장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미애 입장에서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수건사업인 한명숙 총리도 구하는 명분을 만들고 윤석열도 밀어내는 일거양득 이런 지금 작전 그걸 노리고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위중교사 의혹 그걸 지금 누가 맞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 사건인데 그때 검사가 위중교사를 해가지고 한명숙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진정서를 그걸 4월 17일에 대검 감찰부로 내려 보냈어요. 그 감찰부장이 바로 한동수 씨라고 전에 조국 장관 시절에 임명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 우리법연구회 출신 감찰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장한테 보고도 안 오고 감찰부에서 조용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5월 28일 그러니까 한 40일이 지나가고 총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런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그 보고를 받고 회의를 통해서 이게 감찰부 사건이냐 아니면 배당을 하는 권한이 총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에서 이것은 감찰부가 하는 사안이 아니고 이미 검사의 징계 시효가 5년인데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징계 시효도 지났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인권감독관한테 넘겨서 거기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갖고 총장이 배당을 고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미애 장관이 다시 감찰부로 돌려서 감찰부에서 조사하라. 이렇게 총장의 지시를 뒤엎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이게 이제 검찰, 그러니까 위증을 시킨 검찰의 문제니까 이제 그렇고 또 윤 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위증 강요를 당했던 이 사람의 인권 차원에서 문제고 진정했다는 건 인권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저는 그 이전에 한명숙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대검도 움직이고 법무부까지 움직이고 이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지요. 그게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한 거라며.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 9억 원을 준 사람이 한만호. 예. 한만호 전 한신 건영 예. 대표입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지금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같은 감방에 있을 때 그 한만호 씨가 뭐라고 하더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증인으로 나섰는데 그때 위증을 강요했다. 그걸 진정을 낸 거예요. 뒤늦게.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말하는 게 나는 그렇게 위증 교사를 당했는데 나는 위증은 안 했다 이런다면서요. 그 안 했잖아요. 자기가 위증을 안 했다면서요. 위증을 했다고 하면은 또 위증죄로 아니, 자기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한테 위증을 교사했는데 자기가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갑자기 진정을 또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 10년도 된 일을. 그 내막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방에 있는 사람이 지금 검찰과 법무부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진정서 하나 내가지고 그 진정서를 누가 내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 이 사람도 참 치졸하지 보면 이게 만약에 일반 국민이 정말 이렇게 억울합니다 갔을 때 법무부가 움직여주고 대검이 움직여줍니까? 세상에 국민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그건데 아까 뭐 저 대통령 수건상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걸 국민들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짓을 하면서 무슨 나라의 법치를 세우겠다? 아유, 그런 말은 안 하면 또 믿기는 안 하지. 예. 그러니까 또 이것도 윤석열 총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또 법무부에서 이첩한 또 진정 사건이니까 법무부에 검찰국장 아주 끝발 좋은 검찰국장이 있고 그분은 또 추미애 라인이에요. 그리고 대검 차장 이 두 분 간에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어디에 배당하겠냐 좋겠냐.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에 그건 인권감독관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갖고 배당을 했는데 지금 어제 국회 가서 추미애 장관이 여당 의원 요새 뭐 혼자 단독 지금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만 가서 얻어맞은 거예요. 당신 검찰한테 순치됐느냐 이렇게 막 쏘아대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잘못했다. 윤 총장을 아주 직공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는 기고만장하니까 그렇고 당신 말이야 그 당신 책무가 뭔지 몰라 지금 잊어버렸어? 빨리 그거죠. 윤석열이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러고 있어? 왜냐면 감찰 문제가 되면 검찰 조직의 문제가 되거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윤 총장으로서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보니까 이 평소에도 그렇지만 하는 굉장히 자존심 하나는 또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 또 발끈한 거야. 왜 여당 의원들이 당신의 그런 결기, 뭐 강단 다 어디로 갔느냐? 검찰 쪽에 가니까 그쪽 논리에 손치돼가지고 그냥 내년에 하고 가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분기탱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검찰도 그렇고 저 법무부도 그렇고 국가를 운영해가는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기관 그런 또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앉아서 늘 이런 싸움이 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대통령도 아무리 자기 무슨 뭐 정치적 대모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끝난 일은 끝난 일이에요. 차라리 그냥 솔직히 차라리 내가 사면 복권 시켜주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권한이니까. 근데 명분이 있어야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스스로 뇌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형을 산 사람은 절대 사면복권 안 시켜주겠다고 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뇌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한명숙 쪽에서는 뇌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민주당 측도 이게 검찰이 사건을 억지로 뒤집어 씌웠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까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해야지. 재심을 하든지. 재심을 하니까 재심거리는 안 되고 도저히 뭐 그런 뒤집을 만한 증거라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압박해갖고 너희들이 잘못했지. 그걸 명분으로 해서 검찰이 이게 잘못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나 뭐 재심 사항은 지금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명예 회복시키면서 사면 복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증거 없죠. 예? 그러면 그거는 그 대법원까지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 왜냐하면 새로운 그것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거는. 그런데 그렇다면 간단한 방법은 문 대통령이 그 중에 말하는 재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것 중에 뇌물은 뺀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빠르지.
지금 자꾸 그걸 가지고 정당화시키 자기들 입장을 억지를 말이 그것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또 편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나라가 이게 그야말로 법치국가에 법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건 농락당하는 거예요. 법이 농락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법이 이렇게 농락당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법치가 무너진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그 않습니까? 사람들 뭐 걸핏하면 농단 이러대. 이거 법치 농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배당까지 하면은 검찰총장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검찰적법에 그런 사건 배당이라든가 검찰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장관이 해버린다? 예를 들면은 과거 천정배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인가요? 예. 그 사건 때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처음 한번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하라고. 불구속 기소하라고. 근데 이것은 수사 사건도 아니고 조사 건이거든요. 조사. 그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 진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는 사건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일일이 장관이 사건 배당까지 하고 나서면은 장관이 총장까지 겸임하나? 차라리 그런 게 낫지. 미국 같이 뭐 법무장관이 예. 검찰총장 겸임하든 자지. 지금 우리나라 체제로 보면 검찰총장도 사실은 장관급이잖아요. 그렇게 장관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건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일방적인 지시 장관은 지시하고 총장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고 교수 말씀처럼 이럴 바에는 장관이 따로 있고 뭐 총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어쨌든 추미애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슨 윤 총장의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것은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그게 뭔고 하고 보니까 원래는 사건을 배당할 때는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그 원본을 넘겨주면서 배당을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감찰부에서 다루던 사건을 인권감독관한테 넘길 때는 원본을 이렇게 진정서가 왔으니까 당신이 이걸 가지고 하시오 하는데 이 감찰부장의 한동수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원본 못 넘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사본이라도 달라. 인권감독관실에서는 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조사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본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본을 넘겨준 것이 편법과 무리라는 거예요. 그게 윤 총장 책임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자기 직계 그러면 자기 직계인지 조국이 직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한동수가 예. 안 넘겨준 건데 예. 안 넘겨준 건데 총장 지시를 거부해 본 지 거예요. 마음대로 안 넘겨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법무장관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법무장관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한 거죠. 편법하고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선 한동수 감찰부장부터 그럼 처벌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지. 징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검찰 내에서는 한동수가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으니까. 예. 지시를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 징계를 하든지. 또 보고도 40일이나 늦게 했고. 예, 그리고 뭐 원본 주라는데 당연히 줘야 될 걸 하면 윤 총장 지시만 어긴 게 아니고 그 검찰 업무 사항 그 자체를 그러겠죠. 업무 규정이나 그런 게 다 있겠죠. 그 자체를 또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동수 부장 좀 되는 사람 그거 몰라서 그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했지. 예. 고의적으로 이 규칙을 만약에 위반했다? 그거는 놔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압박하기 이전에 우선 감찰부장부터 야단 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감찰부장부터 징계를 하든가 감찰을 하든가 뭐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윤 총장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괴롭히겠다 이러니까 딴 건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예? 그렇죠. 너무 가다가 보면 나중에 자꾸 나중에 보면 미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이 사건으로도 또 추미애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검은 유착 수사라는 걸 벌이고 있잖아요. 채널 A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 그동안 오랫동안 보도가 됐는데 그때 그 검사장 채널 A 기자하고 통화한 그 검사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부산 고검 차장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핸드폰도 압수했잖아요. 검찰에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여러 곳에서 총선이 압박이 본격화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국회 가가지고 전에 왜 저기 저 뭐 청와대 그 개입 의혹 있잖아. 울산시장 예. 선거 개입 의혹. 그때 뭐냐면 공소장 그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또 자기가 기소되지도 않은 저 채널 A 기자 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또 저 국회 가서 줄줄줄줄 다 이야기 설명해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원칙도 따로 없고 그냥 그때그때 원칙이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가 요새 뭐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아주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는데 이것은 한명숙 구하기의 결정판이다. VIP 관심사,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딱 한 수를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졸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 무리 해가지고 자기들 명분 세우려고 그러고 그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자기들 명분 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대통령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해서 전번에 내가 말한 건 잘못이다. 그 기준 중에 뇌물은 뺀다.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간단하고 빠르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유증을 자기가 할 수 없이 검찰에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사람도 무슨 일반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감자, 그 사기 횡령 해갖고 뭐 지금 깜빵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충돌하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도 이 사람은 위증 교사는 받았다. 근데 나는 위증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 사건은 이미 한명숙 사건하고 별개야. 예? 그렇죠. 다만 이 저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이 사람하고 검찰의 문제지. 한명숙 사건하고 관계는 왜 위증을 안 했으니까 그걸로서 이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 한명숙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억지로 꿰맞춰 간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지. 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는 뭘 적용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아마 어제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거의 뭐 언성을 높이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욕하지 마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미애 장관 내가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여기 대표했어. 당대표. 당신들 저기 뭐 지금 국회의원이 장관급이라니까 나하고 같이 놀라고 그러냐. 이런 그런 것도 있겠죠. 있고 그렇죠. 어떠 감히 나한테 말이야. 네. 당신들은 뭐 얼마나 뭐 저 정치 오래 했다고 나는 지금 5선 지냈어. 이런데 그것도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이 점에 있어서는 뒤로서 당정의 문제는 뒤에서 조절을 해야지 앞에 나와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 들으라고 하는 소리거든. 예? 이건 윤석열은 절대로 그냥 안 두겠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방침이야. 이걸 과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 질의를 한 소병철, 송기현 의원을 탁 안경 딱 벗고 째려보면서 질의 다 끝날 때까지 째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살기가 도는 거 아니겠어요? 찬바람이 싹. 근데 그것도 참 문 대통령이 볼 때 답답할 거예요. 당신 그 결기를 가지고 윤석열이 벌써 쫓아냈어야지. 그거는 못하고 앉아가지고 거기 가서 결기 보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추미애가 얼마나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거기니까 당신들도 검찰 둘이 다 검찰 출신 아니냐? 그럼 이런 검찰 개혁을 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책임은 없느냐고 오히려 쏘아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참 옛날에 그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는 거야. 이것도 봉숭아학당이야. 들여다 보면 하는 게 말이죠. 뻔한 국민들이 볼 땐 참 한심하고 웃기는 일인데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아주 환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말이지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 계산은 뻔하거든. 민주당 계산이 뭔지, 추미애 장관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인데 어제까지도 대검에서는 검찰로서는
뭐 그런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또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도 저쪽에 의도가 뭔지 뻔하기 때문에 구태여 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저 장관이 총장에게 지휘할 거 아닙니까? 예? 뭐 근데 뭐 이게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도 마찬가지로 장관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걸 뭐 안 들어줄 이유도 없잖아요. 왜 안 들어줘? 검찰부에서 해봐라 해서 나올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겠죠. 꼭 그렇다면 알았어요. 그러면 인권감독관실에서 그거 갖고 와. 도로이체에 갖다 줘.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저도 뭐 이 문제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면 충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큰 칼을 써야 할 때 뭐 작은 일 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장관이 그러니까 뭐 감찰부에서 해봐. 너희들이 조사를 뭐 한 달 이상 했으니까 뭐 한들 뭐가 나오겠느냐. 어차피 윤 총장 지휘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 총장이 직접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래놓고 나면 자기들은 또 쾌재를 부르겠지. 아까 서른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봐. 윤석열이 꼬리 내렸다. 윤석열이 함 당했지. 이래 창피한데도 안 나가고 버텨.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명분은 줄 수 있는 핑계, 빌미를 줄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윤 총장이 뭐 굳이 이런 일 가지고까지 추미애 장관하고 맞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정부가 윤석열을 영웅 만들기 싫으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이런 일로 이 잔펀치를 맞다 보면 그것이 큰 멍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한테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스레 많은 펀치를 맞았거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윤 총장으로서는 뭐냐면 자기 소신을 지킨 셈이 되니까 그 작은 일에 그 견문 발금이라고 목이 보고 뭐 칼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아마 처신을 그렇게 할 거예요. 윤 총장이.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다시 칼을 뽑아 들고 자충우도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설사 추미애 장관이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별거리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정면 충돌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기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